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포카칩에서 제가 지금 영상은 이번 영상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게끔 좀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7월 30일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이 8월 30일이니까 이 법령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7월 30일이고요. 제 강의에서도 이제 요약 기출 강의에서도 하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영상에서는 이론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개정된 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개정됐습니다. 자, 1. 법 11조 2 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시도청에다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는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시도청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위원회는 이 부분이 이제 좀 바뀌었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5명에서 7명이었는데 이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7명에서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소액사건이든 금액이 크든 무조건 전체 5명에서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소액사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해서 이제 다만 청구 금액이 얼마요?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이라면 그러면 사망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경찰입니다. 요거를 말합니다. 여기 사망 제1호 여기 경찰 되나요? 경찰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도 여전히 경찰하고 민간위원이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근데 소액사건은 그냥 경찰 3명만으로도 구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설됐고요. 세 번째, 이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여기 결정권자는 경찰청장과 시도청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뒤에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결정권자가 임명한다. 이때 여기는 비슷하죠. 과반수는 경찰이 아니어야 된다. 뭐 기존의 표현으로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반수는 경찰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7명에서 9명 중에서 과반수는 민간인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소속 경찰로 구성하고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요, 경찰과 민간인들로 구성합니다. 그 민간인들은 판사, 5년 이상 된 사람,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법학이나 행정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경찰 업무 손실보상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 판사, 그 다음에 부교수 이상,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요런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위촉위원회 임기는 몇 년? 예, 2년으로 하죠. 이 부분은 똑같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위원회의 사무를 촬영해서 간사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읽고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급 절차와 방법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 법 11조 2에 따라 경찰관에 요거는 똑같죠. 적법한 직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4호 서식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한테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손실보상을 제출할 때 얘 A가 만약에 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청구서를 낼 때 요 사람들한테 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자, 하나. 일단 요 사람들한테 냅니다. 첫째, 경찰청장한테 냅니다. 그리고 해양 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해양 쪽은. 둘째, 손실보상 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장이나 또는 경찰 관서장한테 내는 겁니다. 얘가 청구서를 낼 때는 첫째, 경찰청장한테 내도 되고, 둘째, 시도청장한테 내도 되고, 셋째, 경찰 관서장한테 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경찰 관서장 그러면 경찰 관서회장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장, 시도청장, 서장을 다 지칭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표현도 청구서를 경찰 관서장한테 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경찰 관서장 하면 느낌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경찰서장만 지칭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찰청장, 시도청장한테 다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그 일반 국민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찰청장한테 내셔도 되고요. 시도청장한테 내도 되고요. 그 외에 관서장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보통 경찰 관서장 하면 다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다. 근데 여기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관서장들한테 내도 됩니다라고 해서 표현을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경찰청장한테 내도 되고 청구서를 시도청장한테 내도 되고 나머지 관서장들한테 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사건 발생지 시도청장 관서장. 그러니까 첫 번째 요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요 사람한테만 사건 발생지 경찰 관서장이나 시도청장한테만 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이 손실보상 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그러한 시도청 그리고 경찰 관서 소속이 아닐 때는 여기 해당 경찰이 소속된 시도청이나 관서장에게도 내도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발생지 관서에만 냈는데요. 지금은 해당 경찰 소속의 요 시도청장이나 경찰 관서장한테 내도 됩니다. 이게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이 더 많이 청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리. 경찰청은 경찰청에다 내도 되고요. 두 번째, 사건 발생지든 그다음 해당 경찰 소속된 곳이든 시도청이나 관서에 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은 또는 경찰관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그 11조 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할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예, 두 군데 설치됐죠. 경찰청이나 시도청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받아서 경찰청이나 시도청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경찰청으로 가겠죠. 작으면 시도청으로 올려보냅니다. 세 번째, 1항이나 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경찰청장 여기 써있죠. 여기 예, 경찰청과 시도청에 있는 자니까 경찰청장과 시도청장을 말합니다. 자, 됐고요.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2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 이용 또는 전자정보법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다음 각호라는 거는 이런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주민등록을 내야 되고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물론 이제 필요할 때 한해서 이런 걸 내야 됩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없었던 조항인데 신설된 겁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내가 떼서 냈어요. 내가 떼서 냈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방법으로 우리 경찰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안 내더라도 나는 동의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서. 내 정보 조회도 좋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그러니까 전자 정보 방법으로 경찰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번째. 자, 이제는 손실보상 기존에는 결정일 날짜가 없었어요. 날짜가. 근데 이제 그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날짜가 생겼다는 거. 60일 내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날짜가 없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60일이라는 날짜가 생겼고요. 만약에 60일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20일 연장도 됩니다. 그래서 60일 플러스 20일. 자,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5번. 그 다음에 1항이나 2항에 따라 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자료 보완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보상 여부나 보상금액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료가 부족해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막 50일 있다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그다음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건 읽어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으로요. 만약에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보상 신청을 같은 청구로 한 거예요. 한번 해서 이미 얘가 기각이 됐는데 또 한 거야, 또. 그걸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을 해서 이미 결정을 받았는데 또 했다. 그러면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만약에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제외. 그때는 각하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가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면 제외. 이건 또 제외죠. 그 다음에 7번.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정의할 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 보상 여부라든지 보상 금액 얼마 보상했습니다. 라는 거는 10일 내로. 기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0일 내로 통지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사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한 10장에 대해서 지체 없이 통지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금을 결정하면 10일 안에 통지해 주는데요. 사항 단서가 뭡니까? 연장이죠. 연장.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상금 결정됐다면 며칠 안에 통보? 10일. 근데 만약에 연장겠다, 연장. 60일 안에 결정을 못해서 연장했다면 바로 통보해줘라가 신설됐다는 거. 8번.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실황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통지는 방식에 일단 제한이 없어요.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제한을 두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요청하면 다 되는데 요청하는 방법이 없다면 서면으로. 그래서 이때는 서면으로 합니다. 나머지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통지 방식에 대해서 방식에 제한이 없는데 요청이 없다면 서면으로 해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9번.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로 지급하되. 이제는 지급의 날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지급 날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일 내로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로. 이게 좀 바뀌었죠. 기존에는 예금 계좌이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 현금 지급해라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급할 때 예금 계좌로. 그리고 입금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지급받은 신청에 따라 현금 지급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조건 손실보상은 다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원칙입니다. 원칙. 얘가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요청이 있다면 현금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이건 똑같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분할도 된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11번.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상금을 한 번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받았는데 더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는데 또 더 추가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 결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지 등에 대해서는 앞항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상 등급이 변경됐다거나 그리고 기타 이런 것은 없지만 좀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추가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추가 지급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추가 지급이.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은 변함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